내가 지금 몸 상태가 매우 개똥 같은 관계로 수업을 혹시라도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일찍 끝나게 되면 아우 미친놈 나 내 책 안 갖고 왔어. 잠깐만. 선생님이 자꾸 기침이 나서 수업을 혹시라도 조금 일찍 끝나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 나도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 연휴라서 휴강을 했지.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하는 것은 이제 28페이지인데 그 교재물 안 가지고 와서 복사본으로 받으신 분들은 32페이지로 되어 있을 거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28,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제 통합. 아무래도 지문이 길죠. 주제 통합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가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나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보가 연계가 됩니다. 동떨어진 식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냥 요 나지문을 좀 먼저 읽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무조건 가부터 읽어야 돼. 그래야지 정보 연결이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면은 이제 3학년 모의고사죠. 뭐 수능까지 안 가더라도 독서론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 나오고 비문학 지문이 3개가 나와. 일반적인 지문 구조가 보면은 주제통합, 과학기술, 사회문학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문항이 6문항, 4문항, 4문항, 요 이제 3문항까지 해서 총 17문항이 나오는데 현실적인 객관화를 시켜볼까? 4등급이나 5등급 받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보면은 선택, 독서론을 좀 먼저 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순서로 풀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이 비문학이 제일 어려우니까 이제 비문학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 그러면은 시간 배분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비문학까지 이제 딱 넘어왔을 경우에 남아있는 시간이 35분 정도에 근접한 시간이 남아있는 게 필요해. 그런데 실제로 4등급, 5등급 아이들은 학생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문학까지 넘어왔을 때 시간 얼마나 남게? 한 25분? 한 20분에서 25분 남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20분에서 25분 만에 저 세 지문을 다 읽고 풀까? 절대 못 풉니다. 이 아이들이 왜 시간 이거밖에 안 남았겠어? 이 앞쪽의 문제를 푸는데 정상적인 시간 배분보다 더 쓴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앞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쓴 거야. 여기에서 오버타임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학생이 여기서 오버타임이 나온 이유는 왜 오버타임이 나왔을까? 국어 영역의 텍스트 정보 처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문을 읽고 정보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느려지고 사고의 속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타임 나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요 시간 남았지. 이 학생이 이 문학이나 선택 영역보다 더 타이트한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비문학을 25분 뭐 조금 더 빨리 남아도 이거 다 풀 수 있어? 못 풀어? 못 풀어요. 그러면은 객관화를 정확하게 시켜서 4, 5등급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문 하나 날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어설프게 끄적끄적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날려버리세요. 그때 예은아 뭘 날릴까? 자기가 평소에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돼. 내가 주로 어려워하는 파트. 그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시간안배의 제1기준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고스톱을 쳐서 풀까 멈출까 시간 투자할까 버릴까 이런 것들을 먼저 선별해내는 능력 자체가 시간안배의 가장 기초훈련이야. 다 못 풀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보통 애들이 금방 푸니까 빼고. 그러면은 예은아 이거 날릴까? 효민아 뭐 날릴까? 과학기술? 보통 이걸 제일 많이 날리죠. 그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단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하면 얘는 날리지 마라. 왜 날리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한 지문을 날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실력을 키울 거니까 나중에는 이론적이긴 한데 반지문만 날리는 거야. 반지문만. 그 반지문을 뭐만 날리는 거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고 문제를 풀고 나지문을 날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6문항이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1이야. 이 한 문제는 무조건 어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 어휘 문제는 풀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가만 읽어도요 한 2문항 정도는 풀어요. 재수 좋으면.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3지문을 다 못 풀면은 2지문 반 정도만 우리가 좀 푼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당장 그 정도도 어려우면은 얘는 좀 안 날리는 게 좋다.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은 정보 밀도가 높고 어렵잖아. 그런데 주통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읽는 과정에서 조금 짜증이 나는 거지 정보의 밀도가 높다든가 내용이 어렵진 않아. 선생님이 오늘 그걸 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몇 문제야? 6문제잖아. 이거 6문제 다 날리면 이 학생이 이거 6문제 다 날리고 8문제 다 맞출까? 못 맞춰요. 여기서 너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문학을 반타작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문항 비율이 크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도 주제 통합은 날리지 않는 방향으로 좀 비문학을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 통합 이 지문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될 거냐면은 1번 통시구조라는 것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2번 정보 연결성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이 정보 연결성이 2, 3등급을 구분하는 마인드야.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6월이나 9월이 실제 11월 수능으로 연결되는 그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6월, 9월에 의미 있는 분석을 좀 나중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잘 봐봐. 왜 국어 영역에서 기출이 중요하냐면 국어 출제진이 있겠죠. 수학이 11명이거든? 국어가 몇 명이더라? 까먹었는데 이 출제진은 두 그룹으로 설정이 돼. 대학 교수진과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딱 구성이 되거든? 이것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이 뭐게? 8촌까지 검색을 합니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정우라는 어떤 뭐 대학 교수가 있다. 이정우라는 교수를 수능 출제진 후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거든? 1순위에 다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몇 촌까지 조사해? 8촌까지 조사해. 그 8촌 안에 누가 없어야 되게? 올해 수능을 보는 친인척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이정우 선생님의 아들이 올해 고3이다.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고3을 담임하는 선생님은 또 안 돼. 엄격하게 골라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순위에서 거의 뽑히질 않는데요.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또 뭐 저희 태극기 들고 막 광화문 갔다 오는 사람은 이념적 편향이 있다서 빼고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님은 이제 출제 위원 못 들어가는 거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이걸 다 뺀다 그러더라고. 나도 들은 얘기야.
다 빼고 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딱 모였죠. 여기 출제위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누구게? 뭐 빨래 해주시는 분, 청소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분들 있잖아. 간호사, 주치의 이런 어떤 그 서포트 인원들까지 우르르르르르 들어가. 그래서 서울 또는 서울 근교에 어떤 숙박업소를 하나 딱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용인에 삼성전자 인력개발연구원 기숙소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런 숙소를 하나, 아니면은 저 강원도에 있는 또는 뭐 청평에 있는 무슨 펜션 또는 콘도 이런 것들을 딱 빌려서 뭐 하게? 공사장 가면은 그렇게 공사 비산먼지 날리지 않게 박는 거 있죠. 그걸 쫙 둘러버리고요. 여기 포크레인 갖다 놓고 덤프트럭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 뭐 하는데요, 여기 지금? 공사하는 데야. 사실은 공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외부 연락 완전히 단절되고 당연히 출입은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직계 자손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럼 외출 3시간. 그것도 경찰 동행. 아무 데도 못 나가. 그런데 이분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틀이면 다 낸대요. 빨리 내지 생각보다. 이틀이면 다 내고 거의 한 달, 2달 동안은 뭐 한대? 검토만 한대. 이 문제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검토를 거쳐서 수정하고 빼고 바꾸고 추가하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수능 시험지가 나오지. 그럼 그 사이에 꽤 괜찮은 문제지만 만들었다가 수능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도 꽤 많겠지.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써? 그 다음에 6월, 9월에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6월, 9월 시험지를 보면은 시험지가 연계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비연계가 있는 거지. 연계는 당연히 그 해에 다시 만들어야지. 수능 특강이 다시 나오니까. 그런데 비연계 문제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전년도 6월, 9월에서 가지고 와. 그 괜찮은 문제를. 아니 미안. 그 전년도 어디에서 가지고 와? 수능 문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문제 중에서 꽤 괜찮은 문제를 그 다음에 6월, 9월로 가지고 온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보세요. 6월, 9월에서 수능을 만들죠.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또 나와? 6월, 9월 나오지. 그리고 또 수능이 만들어지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능은 다시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6월, 9월로 가겠죠. 결국에는 이게 도미노처럼 쭉 연결되면서 뭐가 형성돼? 수능이라는 시험의 일정한 방향성이 만들어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이 그러한 방향성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생님 쪽부터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좀 유의미하게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이 국어 강사니까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어만 이럴까? 다 이렇지. 그죠? 영어는 좀 애매하긴 하다. 뭐 아무튼 뭐 다른 과목 이야기할 건 없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통시구조가 뭔지부터 이제 강의를 해볼게. 김지훈아, 통시적이다. 통시구조다가 뭐지? 괜찮아. 옆에 석빈이도 몰라. 알아? 그래. 석빈아, 통시구조가 뭐야? 그렇지. 왜 알아? 시간 또는 시대별 구성을 취하는 게 통시구조인데,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이 통시구조다 아니다는 금방 판단이 될 거예요. 읽어보면은 바로 티가 나요. 그때 잘 보세요. 통시구조는 어떤 대상 A를 뭐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개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 대상 A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15세기에 A의 특성, A의 구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통시구조라는 것은. 그러면은 시대니까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면 몇 세기로 넘어가겠어? 16세기로 넘어가겠죠. 그럼 16세기로 넘어갔을 때 요 A의 특성이 또다시 ABC로 나올까? 그렇게 안 나와. 시대가 넘어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 갑자기 있는 대문자로 있어. 소문자로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통시구조는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정보가 있고 계속 유지되는 정보가 있고 납비가 됐잖아. 그치? 어떤 거 반박을 당하는 또는 비판을 당하는 정보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요 C는 어떻게 됐니? 날라갔지. 삭제가 되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D는 어떻게 됐니? 새롭게 등장하는 첨가가 되는 정보가 있어. 집중해봐. 그러면은 멋있게 강의를 하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 돼. 통시구조는 시간, 시대별 구성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 대상 A의 정보를 찾은 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지되거나 반박 비판되거나 첨가되거나 삭제되는 정보를 찾으시오. 이러면 되거든. 아주 100% 정확한 수업이야. 근데 냉정해 줘 볼까? 니네 숙제하면서 이런 생각해? 해? 안 하지. 지환아, 비문학 숙제하면서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없지.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씨발 하기 싫어. 이 생각밖에 없어. 누가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와 이거는 무슨 구조며 정보가 어떠하며 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어머나 놀라워라 라고 생각하는 새끼가 어딨어. 어떡해. 아 개새끼 씨발 명절인데 숙제 2개 내줘서 씨발 존나 짜증나요. 이러면서 미친 듯이 하지. 여기 분명히 어제 오늘 저거 3주차 4주차 몰아쳐서 한 새끼도 존나 많을 거야. 매일같이 했어? 이틀에 한 번? 매일 했어? 솔직히 말해봐. 나 오늘 몰빵 쳤다. 분명히 있어. 베라줄게. 나가 새끼야.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야. 독해의 도구적 기술적 요소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일까? 글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글이라는 것은 수능 국어라는 것은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를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고력의 영역인데 그게 무슨 기술적 도구적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독해 도구다 독해 기술이다라는 것은 원래는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야. 단지 수능이라는 것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나오고 있고 그 방향성을 역으로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지문을 읽으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그것들을 이제 강사들이 독해 도구다 독해 기술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지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누가 일일이 생각하면서 읽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통으로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는 게 아니야. 자꾸 듣다가 보면 몇 가지씩 자꾸 내가 적용되는 것들이 보여. 오늘은 1가지, 다음 달엔 2가지, 그 다음 달엔 3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문학은 되게 길게 보면서 완성을 해야 돼. 이게 수업을 듣는 순간 팍팍팍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2번째,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통시구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변화가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뭐가 달라졌나? 키워드 변화와 이유. 뭐가 달라졌나 찾고 왜 달라졌나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인간 강사들이나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누가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랑 글 가를 읽으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1문단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조선시대 무슨 제? 신분제는 신분을 몇으로 나눈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얘들아 지문은요 항상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식 정보와 또는 구체 정보와 피수식 정보 또는 대상 정보 항상 요 느낌이야. 이거를 문장이 길거나 어려우면 어떻게 읽으면 편해? 거꾸로 읽으면 편해요. 이거 되게 쉬운 문장이지만 잘 봐. 거꾸로 읽어봐. 아 미안.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그럼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신분제야. 나머지 기본 법전인 경국대에 규정된 이거는 피수식 정보라 수식 정보라고 그냥. 그죠?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무엇이다? 양천제다. 그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이게 구체 정보고 설명 대상은 뭐야? 양천제야.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보세요. 양천제가 있는데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거고 요거 신분제인데 요거 경국대전에 있었어. 거꾸로 읽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그 문장의 정보가 머릿속에 인지되지 않으면 한 번쯤은 다시 그 문장을 좀 잡아줘야겠지. 그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으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은 요 양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인에 대해서 설명할 건가 봐. 양인은 과거 응시 가능. 그 다음에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얘는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이건 어휘의 문제죠. 지훈아 납세가 뭐야? 군역은? 아우 망했어. 그 다음에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얘는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한 일, 천역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15세기 이후 15세기라는 말이 나왔어.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자, 천천히 뒤에서부터 읽어봐. 얘네들이 뭐 되었다? 분화되었다. 어떻게 분화되었다? 세 개로 분화되었다.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야. 모든 변화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찾아. 왜 분화가 됐어? 지문에 있는 대로 찾으면 되겠지? 왜 분화가 됐어? 이 양반 애들이 뭐였어? 얘네들이 일종의 관료 집단이고 세습되며 군역을 뭐 받았대? 면제받았대. 그러니까는 얘네들만 뜯어내면서 분화가 됐대. 됐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 이후 이런 거 시험지에 많이 나와요. 기억하고 계세요? 좀 더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을 가볼 겁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조선시대 신분제를 소개해주고 얘를 어디로 가지고 왔어? 조선 후기로 가지고 왔죠. 심지어 여기에서 세분화가 된 건 몇 세기였어요? 15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5세기 이 문단 넘어오면서 조선 후기까지 읽었을 때 통시구조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 변화가 일어났다. 자, 조선 후기에 뭐가 일어났대?
신분제의 무엇이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만 읽으면 안 되지. 여기에 뭐가 있어 지금? 이유가 있잖아. 조선 후기 신문제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야, 지훈아? 그렇지. 그렇게 정보를 찾아주는 거야. 간단하게 농업 상업 발달, 다시요. 그냥 농업 상공업 발달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는 요 신문제 변화를 이야기할 거야.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생각을 해야죠.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천인의 대부분은 뭐였대요? 노비였대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의 억압에서 장차보자. 여기 칠판 봐, 지금부터. 칠판만 봐. 천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누구였대? 노비였는데 칠판만 봐. 노비가 도망을 가든가, 옛날에 드라마 추노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속량이 뭔지는 아직 몰라도 돼. 기다려. 속량 등의 방법으로 칠판만 봐. 신분의 억압에서 탈피하였다. 칠판만 보세요. 이 맞추면은 내가 뽑기 하나 뽑게 해줄게. 저게 무슨 뜻일까? 지금 좀 추상적인데 칠판에 있는 단어로 대답해. 아니, 칠판에 자유라는 말이 없잖아. 생각해봐. 국어 영역은 이런 연습하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 내용을 내가 재구조화시켜보는 거. 어제 화요일 반에 어떤 학생이 바로 대답하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뭔 개소리야. 그래, 얘네들이 도망 또는 속량해서 신분의 억압을 탈피했다. 이 말은 힌트를 줄까? 아니. 두 글자.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잖아. 두 글자 쓸 거야. 그렇지. 손 들고 대답했어야지. 양인으로 신분 변화. 서희야, 왜 양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야? 도망쳐서? 도망쳐! 현지야, 왜 양인으로 신분제가 변화가 된 거야? 비문학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양치기로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지문 기출 그것만 공부하라고. 그거를 개똥으로 해와 아주 씨부랄 그냥. 이게 무슨 뜻이? 이거 잘 생각해봐. 잠깐만 딴 얘기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지문 읽는 게 엄청나다 진짜. 그 한 지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왜 양인으로 바뀌었어? 현지야? 조금만 더 생각. 맞아,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은 조선시대는 신분제가 뭐였으니까? 양천제였어. 천인 아니면 다 뭐가야? 다 양인이야. 근데 천인이었던 애가 신분의 억압에 탈피했으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양천밖에 없으니까. 양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됐니? 그럼 실제로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정보 연결성이라는 거야. 신분의 억압에서 탈피했다고 썼지만 위에 있는 양천제라는 것으로 정보 연결을 시켜버리면 양인이 됐다는 뜻이야. 됐니? 그럼 잘 봐. 양인에는 몇 가지가 있었니? 3가지가 있었지. 딱 느낌상 어디까지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 양반까지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지. 근데 어디까지는? 상민이나 중인까지는 그래도 좀 찝쩍거릴 수 있었겠지. 내가 하는 말 진짜 중요해. 좀 이따 다 나와. 그 다음에 양인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납세와 군역의 의미가 있었지. 정보 연결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읽은 정보가 내려와 주는 거라고 흐르듯이. 자, 이제 지문 봐봐.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르면서 속량을 제도화했다.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 알죠? 문장상 통밥 때릴 수 있겠지. 뭐겠어 이거? 돈을 뭐 하는 거? 지불해서 신분을 벗어나는 거. 통밥 나오잖아. 그러니까 뭘 모른다고 징징거리면 안 되는 거야, 비문학은. 이는 국가의 재정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왜 양인 납세자라는 말이 나와? 양인으로 신분 변화고요. 양인은 뭐가 있어서 정보 연결.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노비를 숫자를 들여서 양인 납세자로 만드는 게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이 정보가 요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됐니?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운영상 노비제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요건 주로 누구? 주로 요렇게 정보 하나 더 적어줄 수 있겠지. 됐니? 됐죠? 그 다음에 3문단. 18세기 이후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통시구조라는 건 보이셔야 돼.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 자, 이번에 18세기 이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요렇게 타겟을 잡았지. 그치? 상민층은 유학의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얘네들이 밑으로 적을게요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변화가 온 거야. 몇 세기? 18세기 상민층이 유학의 직역을 얻고자 노력했대. 자, 유학의 직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직역이라는 것은 밑에 뜻풀이가 나오고요.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직역명칭으로 굳어졌다. 뭐 그런가 봅니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성이 있어서 모든 변화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얘네들이 유학의 직역을 소망한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준다는 뜻이야 지금. 이유가 있어준다는 뜻이야. 그 이유가 뭐래? 나오잖아. 이유가 뭐래? 군역 면제의 특혜가 있는 거야. 자, 집중. 이게 무슨 뜻이야, 지훈아? 그렇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게 정보 연결이라는 거야. 이걸 잘하는 애들이 이제 2등급 나오는 거라고. 됐니? 이 말을 이꼴 그건 뭐야? 양반으로의 신분을 추구했다는 뜻이 돼버려. 아주 잘 읽은 거지.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이제 나오죠.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해되지 이제. 왜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군역면제라는 양반의 특혜 때문에. 그 얘네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야,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노비는 돈 내고 올라왔고, 그죠? 그 올라온 상태에서 얘네들은 또 양반 되려고 그러면 신분제 자체가 어떻게 돼? 이런 표현은 뭐지만 개나 소나 다 양반 되는 거잖아. 그 얘네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겠지. 우리가 고전문학에서도 많이 배우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밑줄친 기역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온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왜 그러하냐? 기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분은 위로 올라가니까 사문단의 첫 문장, 조선 후기에는 신분의 상승 현상이 일어났다. 신분 상승 현상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노비가 양인으로 올라가고 상민이 유학 직역을 얻어서 또 양반으로 올라가고. 됐지?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돼 이제. 됐죠? 원래 이렇게 가를 읽은 다음에 뭐 하셔야 돼?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가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문 나를 그냥 좀 붙여서 읽어볼게요. 그 전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주제 통합에서 나오는 인문 예술 쪽 지문은요, 사실 요만큼 정보밖에 없는 거야.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궁금하면 건성고 애들은 참 이해가 잘 될 건데, 그 기정진의 이기론 기억나? 그거 집에 가서 똑같은 표현들 다 골라내봐. 거의 절반 이상이 나와.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얼마 안 나와요, 정보가. 그래서 선생님은 주제통합 인문예술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물리적으로 지문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문에 비해서 물리적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의외로 과학기술보다 얘가 더 좋아, 정답률 맞추는 건. 지문 나를 읽어볼 겁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연결되는 거 보이니? 경국대전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 왜 관료가 될 수 있어? 과거 같은 거 응시하는 거니까. 그죠? 정보가 연결되는 거야. 능력주의가 일부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봐. A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A가 사실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능력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능력주의가 아니다.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포인트는 양반 이외의 신분은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는 글 가의 1문단에서 나왔던 걸 봐봐. 양인은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료 집단을 나타내는 양반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양반 이외의 신분은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습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 연결성이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얼만큼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의해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경 못 쓰면 아마 내신도 박살 날걸. 2학년, 3학년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이거 기똥차게 찾아서 내. 그러면 얘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것은 능력주의가 아니다. 그럼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된 거야. 이거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우잖아. 지훈아,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 원인은 이미 다 설명해버렸는데? 해결. 그러면 뒤에를 읽어봐. 두 명 누가 등장해? 그렇지. 해결책에 누가 등장했어 이제? 유영원과 누가 등장했어? 정약용이 등장해서 얘네들은 뭘 해결할 거야? 능력주의가 아닌 이것을 해결할 거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무슨 주의? 능력주의. 그럼 얘는 도덕적 능력주의를 추구했다. 이게 키워드가 된 거지. 됐니? 그리고 나서 2문단에 요거 이제 1문단이고요. 2문단의 첫 문장을 보시면 누구 나와? 유형원 나와. 그럼 당연히 또 읽다 보면은 3문단의 첫 문장 봐봐. 누구 나와? 정약용 나와. 그럼 우리는 이미 알아. 유형원의 구체 정보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능력주의 쪽으로 갈 거고, 정약용의 구체 정보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능력주의로 갈 거야. 됐니? 방향은 딱 정해놓아야지. 이 문단 보세요.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도덕적 능력주의니까.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자, 유형원 신분 세습을 비판했대. 왜? 신분이 세습되면 누구만 자꾸 관료가 돼야 돼? 양반만 관료가 되는데 양반 이외의 신분은 관료가 아니니까 그거는 능력주의가 안 되고, 유형원은 능력주의를 추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신분 세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한 말이야. 정보가 연결되면 그냥 당연한 말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정보 연결을 못하는 애들일수록
비문학을 너무 무겁게 읽는 거야. 정보가 연결이 된다면 이건 당연한 말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일 거야. 왜? 그래야 능력주의가 될 거니까.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광대를 철폐하고 산업공상으로 편입했대. 이런 정보들은 그냥 일단 잡아줘야 되는 거야. 유영원의 구체적인 정보들이니까 이렇게 잡아만 주면 돼. 그냥.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라는 것을 주장했대.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추천으로 뭐하여? 선발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여러 단계의 교육을 거친 후 그 다음에 관료로 임명했대. 결과론적으로 지금 능력주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영원이 이야기한 정보의 속성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능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잡아주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 뭐 한 줄 더 있지만 이건 안 읽을 거고요. 잘 봐. 집중해야 돼.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사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문장이 길어. 뒤에서부터 읽어봐. 정약용은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대. 그럼 여기에서 거꾸로 읽어봐. 행정구역 개편이 뭐야? 산업공상별 거주지를 구분해 주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교화를 위해서. 여러분 문장이 길면 거꾸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럼 간단하게 정리가 돼.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에 맞춰 사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요 정도 한문은 알죠? 선비사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자 집중해 지금부터.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하고 여러 단계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 제안했다.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을, 집중해. 정말 중요한 거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어디 거랑 이거랑. 잘 들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왜 핵심인지 좀 이따 나와. 이거랑 선생님이 여기에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해. 여기에서는 추천으로 선사를 선발하여 교육을 한 후 시험을 하여 관료가 되죠. 비슷하지?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비슷하네 이러고 넘어가. 얌마들아. 이게 비슷할수록 의심해야 돼. 유영원이 이야기한 것과 정약용이 이야기한 게 비슷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정보가 머릿속에서 뭐 될 거야? 아마 뭉개져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똑같으면은 출제자가 이렇게 쓰니? 절대로 이렇게 안 써. 유영원과 정약용이 동일한 정보를 이야기한다면 출제자는 한 줄 써. 어떻게 한 줄 써? 정약용은 유영원과 마찬가지로 공고제를 주장하였다 이러고 끝내버려. 이렇게 쓸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유사함의 차이 함정. 이 포인트야. 유사함의 차이 함정이 있어. 출제자가 100% 알아. 그거를. 비슷하지만 다름. 좀 이따 한번 나올 거야. 이제 실제로 수능이 어떻게 나왔나 보여드릴게. 그러면은 딱 보는 순간 비슷한 것은 뭐 추천 이런 거고요. 교육 이런 거고요. 차이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걸 딱 기억을 해야 돼. 왜 기억해야 되는지 좀 이따 나올 거야.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 이외에서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게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집단을 뒷받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딱 뭐가 보여야 돼? 정약용과 유영훈을 나누고 있잖아. 뭐가 보여야 돼? 여기까지 지금 읽은 문장은 이게 보여야지. 정약용은 노비제를 폐지했어, 유지했어? 얘는 노비제를 뭐 하자? 유지하자잖아. 그러면은 출제자가 이거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내요. 무조건 내.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첫째, 주어진 정보 키워드를 정리할 것. 둘째, 유사하다는 것 차이에, 유사하다라는 것 그 상황에서 유사함의 차이 함정을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완전히 맞물려 있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비문학은. 마지막 문단.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공통점이네요.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에 주목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얘네 둘의 공통점 어디에 주목했다? 사회에 주목했다. 유영어는 다스린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기 좋아했다. 얘네들이 뭐가 된다? 얘네들이 지배층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겠네. 양반 중심으로 가자는 거지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가치했다. 또한 두 사람은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에 이끌어달래를 집중하고 지배층과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했다. 대충 이거는 안 적을게.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 더 적으면 되겠죠? 자, 봐봐. 통시구조는 대상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일로 넘어오는 이 정보 연결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면서 읽어야 이게 2등급 라인으로 들어가는 사고력이고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지 내실 거야. 이 정보 연결성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유사하다? 그 유사함의 차이가 있을 거야. 그게 무조건 나와. 두 번째, 맞물려 있다? 그거 무조건 나와. 됐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9, 30, 31, 32, 33번까지 있는데 미리 하나만 보여드릴게. 눈으로만 보세요. 32번 보세요. 32번의 선택지 봐봐. 눈으로만 보세요. 잘 봐봐. 우리는 지금 23년 9월 걸 하고 있어. 48번 문제 찾아보세요. 48번. 문항번호 48번을 봐봐. 선택지만 보세요. 똑같지? 선택지가 비슷하게 나왔지? 자, 48번 문항이 몇 년 몇 월 건지 확인해봐. 48번 문항이 11월 수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9월과 수능의 연계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똑같이 나온다고. 됐니? 하나 더 보여드릴게. 31번 문항의 선지 보세요. 31번 문항의 선지랑 39번 문항의 선지의 길이를 봐봐. 길이가 엇비슷하게 나와 있지. 실제로 선지의 길이까지도 6월, 9월에서 다 테스팅을 해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선지 길이를 길게 내볼까 짧게 내볼까 어떤 유형을 내볼까를 다 결정합니다. 선생님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한 이야기도 몇 가지 더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게 6월과 9월과 수능은 커다란 수능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출을 꼼꼼히 읽고 기출에 맞춘 사고력을 연습하는 것, 기출을 가지고 출제자들이 많이 건드리는 정보들, 기출을 가지고 정보의 연결성과 같은 사고의 훈련들, 이거를 해야 수능을 잘 본다.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걸 못하면 뭐 괜찮아. 뭐 대학이 인생의 전부야?
여러분들이 내시는 수강료가 의미가 없어지실 거야. 나는 그 돈 받아서 잘 살게. 알겠지? 긴장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얼만큼만. 기출 하루에 한 지문만. 선생님이 여름방학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과제물이 지금 내드리는 이 과제물보다 거의 차이가 없어. 심지어 4월 한 셋째 주쯤 되잖아요.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잖아. 나는 숙제를 안 내줘. 왜 안 내주게? 여러분들 내신하셔야지. 숙제 안 내줘. 정말 필요한 만큼 정말 요만큼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진짜 요만큼 내드리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억하세요. 수능이라는 것은 커다란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우리는 그 방향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33번까지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면 다 풀죠. 그죠? 시작.
나은이 다 풀었어? 자, 같이 볼까요? 조금 뭐 못 푸신 분들도 이 실전적인 시간은 수업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해보는 거에서 이런 속도가 나한테 필요하구나라고 수업 시간에 그냥 느껴보시는 거고, 여러분들 과제물 같은 거 하실 때는 너무 시간 재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과제물을 이 과제물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지 개인적으로 비문학을 할 때 원래는 시간 훈련을 좀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제물이잖아? 그러면은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 그죠? 그 다음에 채점을 하지 말고 풀어. 시간 안에. 찍떠서 풀던 뭐 약간 어린이적으로 풀던. 그 다음에 시간을 재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 지문을 다시 천천히 피드백하고 분석하고 정보도 연결시켜 보고 선택지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다시 풀어. 그럼 내가 정답이 바뀌는 게 있겠지. 그 중간쯤 어딘가가 내 실력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2번씩 풀어야 돼. 훈련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2번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시간 재서 풀고 꼼꼼하게 풀어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시간 재서 풉니다. 우와 따따따따따 꼼꼼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개똥망이야. 다시 보지도 않아. 아, 이게 더 큰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어떻게 재는 게 좋아? 되게 쉬워요. 좀 짧다 싶으면은 8분. 좀 애매하면 10분, 12분. 길면 15분. 그래서 8, 10, 15. 이쯤 언저리에서 아래가리 치면 돼. 뭐 여러분들 무슨 일반 시중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7분 45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8분, 10분, 12분, 15분.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자, 봅시다. 29번. 1번 선지 잠깐 볼 겁니다.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자 키워드. 우리가 옛날에 요 말씀 몇 번 드렸었죠. 어디다 적어야 되나? 오씨. 여기 적을까? 비문학의 선지는요. 위치를 통한 확인이야. 그러니까는 29번 1번 선지에서 여러분들은 속대전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위치를 잡으면 되겠죠. 아마 대부분 속량이라는 단어로 잡았을 것 같아. 그러면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누구들? 노비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됐니? 기존 노비죠. 정확하게 말하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거 얘기한 거잖아. 기존 노비가 속량되면 납세 의무. 됐니? 이 정도는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2번 선지는 아까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전 이후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29번에 2번 선지라고 했다면 이건 내 수업을 개똥으로 들은 놈이야. 배우는 거야 하나씩. 이전 이후는 출제자가 좋아하는 키포인트.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3번 선지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이 표현만 바뀐 거지 이거 속량 돈 받은 애들. 됐죠? 다 나와 지문에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인데요. 조선 후기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유학의 증가니까 한 3문단 정도 되겠죠. 경국대전의 신분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문을 잘 봐. 이거 봐봐. 통시구조는 대상을 제시하고 대상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을 머릿속에 잘 붙잡아야지. 이 지문의 대상은 뭐가 돼? 조선시대의 신분제야. 양천제라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니? 안 벗어나. 양천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는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아니지. 신분체계는 작동하는데 그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통시구조에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선지는 설명해도 되겠죠?
양반의 두 번째 줄 특권을 일부 가진다. 양반의 특권 바로 뭐야? 어디 갔니? 군역면제. 그럼 봐봐. 군역면제라는 정보 연결성.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요 정보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가 된 거야. 됐지? 3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철아 30번에 몇 번? 그렇지. 그거 정답률이 몇 %였게? 그 40몇 %밖에 안 나왔어. 그 30번 문제가. 근데 내 앞에 있는 두 명은 다 맞췄어. 왜 다 맞췄을까?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니까 제가 이거 정답률이 좋은 거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단지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뭐냐면 나는 이런 게 좀 익숙한 거고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지. 아마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으면 얻어낼 수 있어? 재능이 있으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통 노력, 열정, 간절한 소망. 아이씨,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야.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단 한 번도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열정만큼 도망가기 쉬운 단어가 세상에 없어.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면 뭐라 그래? 기말고사 열심히 할 거라 그러지. 기말고사 끝나면 뭐라 그래? 방학 때 내가 한번 불태워보겠대. 열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도망가기 제일 쉬운 단어야. 인간에게 변화가 되는 것은 열정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야. 간절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인간이 간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뭐 흔히 말하듯이 도전하게 되고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른 방법을 더 추구하게 돼. 그러다 보면 뭐가 나에게 필요한 거야? 반복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인간은 두 가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어낼 수가 있어. 재능이 있던 시간이 있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재능도 없고 시간도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제. 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왔을 때 생각해봐. 그때는 시간이 어땠어? 많았지. 다 낭비하고 썼잖아. 이 남은 시간 얼마? 없죠? 한 300일 수능 며칠 남았니? 280 며칠. 시간도 없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빨리 포기하시든가 괜히 부모님한테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수강료 날려먹지 마시고 인생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뭐 내 할 바야? 뭐만 안 하면 돼. 재수만 하지 마세요. 우리 딸아이 힘들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너희들 다 대학을 다 보낼 거야. 내 딸 힘들어. 그거 부끄럽고 그거 쪽팔리고 그거 무서우면 남은 시간이라도 좀 알차게 써봐. 그러니까 어떻게 알차게 쓰면 돼? 나는 이제 국어 얘기할게. 어떻게 알차게 쓰면 돼? 하루에 한 지문만 제대로 하라고. 한 지문만. 이 새끼야. 그 몰아서 이틀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박지환아, 너 오늘 몇 지문 했어? 4지문 했어. 괜찮아. 야, 너는 양호해.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어제 화한 거 어떤 학생은 자습으로는 아인데 점심 먹고 오니까 12시 50분에서 1시 사이쯤이야. 책상을 딱 봤는데 사주처 과제물이 이야 스테이플러를 찍어줬잖아. 넘긴 흔적이 없어. 너 뭐냐 했더니 다 할 수 있대. 심지어 3주차도 아직 남았어. 아휴, 그러지 맙시다. 하루에 한 지문만. 내가 아까 문법 수업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인간이 재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재능이 없다고 원하는 거를 못 이루진 않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재능으로 얻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 재능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모르잖아. 그치?
재능이 있잖아요. 이미 티가 나요. 손흥민, 김연아, 그 누구야, 그 GD, 권지용 GD 드래곤, 뭐 그 아주 우리 집사람이 걔를 엄청 좋아하거든.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대. 아무튼 재능이 있으면 티가 나요. 그럼 이게 되게 슬프지 않니? 세상 재능 있는 사람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낭비가 더 큰 문제인 거지. 다음에 주어지는 나의 기회는 낭비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되는 거잖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뭘 배웠어? 지문을 읽는데 이거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 그러면은 기존에는 비슷한데 이러고 넘어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조심해야겠어. 다시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러면 30번에 5번 선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훈아 31번에 몇 번? 3번. 요거는 좀 이렇게 지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해. 요건 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세요. 이거 만약에 이 유형의 문제가 지훈아 그 유형의 문제가 이번에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나도 모르지. 만약에 이것과 동일한 또는 이것과 유사한 선지가 나오면은요 적으세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좀 이따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48번 문항에 동일한 문제 있죠? 그때 적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보세요. 아래로 농공상에 힘써 일하고 위가 사가 효도하면 뭐예요? 사중심이죠. 사중심. 얘는 공통점이었지.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야. 유영원 동그라미, 정약용 동그라미. 니은 산업공상 누구나 인위를 지킨다면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도 능력제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선지를 미리 보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디귿 두 번째 줄 나라인의 모든 이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얘는 안 돼요. 얘는 유영어는 되지만 정약용은 안 됩니다. 질문 왜 안 될까? 정약용은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유영어는 콜, 정약용은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 나오는 거야. 수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리을 양반과 삼인의 구분은 엄격하니 그 양반과 상인의 구분 엄격하면 얘네들만 계속 하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리니까 둘 다 싫어하는 거겠지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는 리을은 유형은 X, 정약용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선지를 보는 거야. 준수야 이거 다 몇 번? 아니야 요대로 해봐. 정약용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리을은 동의하지 않아. 요거 보면서 찾아봐. 요거 보면서. 재우야 몇 번?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이 새끼야. 기껏 다 적어줬는데 이씨야 누군가가 대답하고 했지. 나는 몰라. 쉬는 시간 존나게 안 주네 씨발. 그러고 앉아있을 거면 뭐하러 앉아있어 이씨. 아이씨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 죽겠는데 이씨. 여기 수업을 하면은 좀 치료가 되는 것 같아. 막 몸에서 천불이 올라오니까 몸 아플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우나 가는 느낌이. 재우야 몇 번? 그렇지 5번.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이 새끼야. 네가 집중을 해야지. 그치 재현아? 재현아 몇 번? 아 목 아파. 5번. 그럼 반대로 설명할게. 내가 기억, 니은, 디귿 적으려고 했는데 씨발 못 적었어. 그럼 이 문제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풀려고 단 1분 1초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거야. 여러분들 이거 못 푸는 문제 빨리 버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 33번 문제. 이 문제가 진짜 끼깔나게 잘 만든 문제야. 실제로 수능에서도 요 컨셉을 이용할 거거든요.
요거 혹시 2번이라고 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네. 여기 오답률이 이게 정답이 2번은 아닌데 2번으로 한 오답률이 되게 많았어. 보세요. 이거 2번이라고 한 애들이 어디에서 2번이라고 이제 골라냈냐면 보기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뭐 한대? 모두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죠. 2번의 선지 첫 번째 문장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는다. 틀렸다 이거야. 왜 틀려? 모두가 일을 한다 그랬는데 2번 선지에서는 노동을 면제받는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지. 이 학생은 뭘 못 본 거야? 선지에. 선지의 주체, 주어, 대상을 못 본 거야. 2번 선지 다시 읽어봐봐. 노동을 면제받는다. 누가? 주어가 붙어있잖아. 누가 면제받았니? 관료는 면제받는다고 된 거잖아. 자, 보기를 다시 보세요. 아까 세 번째 줄에 모두가 일을 한다고 했지만 다섯 번째 줄에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계급이 있고요.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이 바로 학자계급인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2번 선지 올바른 내용이죠. 그럼 만약에 이걸 2번이라고 하신 분은 이거를 못 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 요 놈을 제대로 봤냐 안 봤냐를 조금 이따가 이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시험 문제 낸다고 실제로. 기억하셔야 돼. 선지의 주어를 잘 보셔야 돼.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문학 가르칠 때 그 문학의 선지 원리라는 걸 한번 가르쳐 드릴 때가 있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 좀 지워도 되겠지 이제. 2등급의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그런데 추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원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추론이 있고요. 2번, 보이는 추론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보이는 추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건 양면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건 양면성이라는 건 되게 쉬운 거야. if A 결과 B야. 이거 뒤집으면 봐봐. if not A면 뭘로 가야 돼? not B로 가야지.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 지금 여러분들 그 33번 문제는 약간 요런 유형의 선지를 냈다고 보시면 되거든. 지환아 33번은 몇 번? 왜 답 5번이야? 왜 5번이야? 마지막 문단 지문 나의 마지막 문단 봐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지배층과 피해 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두 사람은 얼떨결에 맞췄니? 뭐 저렇게라도 맞추면 장땡이지 뭐. 근데 좀 실수로 맞춘 거죠 이거는. 석빈아 답이 5번이야. 왜 5번이야? 너 5번이라고 했니? 아 그래? 지훈이 맞았어? 왜 5번이야? 그렇지, 거기서 틀린 거야. 차등이 없으면 여기서 X야.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는 차등이 있어. 그런데 짐을 백날 읽어봐야 차등이라는 말을 못 찾겠는데? 보기 안에 차등이라는 말 나오니? 보기 안에 차등이라는 말 나와? 안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차등이 없다라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가 있어? 계급 조금 더 생각해봐. 마지막 세 줄. 학자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환원되고 노동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계급으로 승격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노동계급과 학자계급이 동격이라는 거야? 차등이 있다는 거야? 차등이 있으니까 내려오든 올라가든 한다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마지막 세 줄에서
승격된다라는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추론이 돼가지고 아 이게 차등이 있다는 뜻이 돼버려. 생각보다 어려운 선지예요. 우리 석빈이나 지환이처럼 얼떨결에 맞췄다? 아 땡큐지. 얘들아 시험은 과정 따위는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저렇게라도 맞추면 좋은 거 가르친다. 씨.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중에 학종 원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선생님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종은 과정이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생기부에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세특 같은 거 쓰실 때 과정 중심으로 쓰세요. 결과 중심으로 쓰지 마시고 라고 얘기해 봐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생기부 갖고 오면은 아픔이 많아. 내신은 과정이야 결과야. 내신은 결과, 세특은 과정. 그러니까 생기부를 잘 만드시는 원리가 달라.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생기부 가지고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저랑 원서 상담하거나 생기부 갖고 온다든가 내신으로 교과 상담하든가 할 때 나랑 딱 한 가지만 약속해. 나는 꿈과 환상 따위는 없어. 입실은 처절한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좀 꿈과 환상을 느끼고 싶고 나는 좀 좋은 말 듣고 싶으면은요 저한테 상담 오지 마세요. 저기 너랑 아는 학원 있어. 저기 가세요. 저기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네. 저기 있어요. 저기 그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 그 있어요. 그 영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받으면은요 한 3등급도 좋은 학원 다 갑니다. 좋은 학원이란다. 거기는 약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성향으로 상담을 해주실 거야. 나랑 상담할 땐 난 그런 거 없어. 입시는 철저한 냉정한 현실이야. 그래서 여학생들 내 앞에서 울면 2번 다시 상담 안 해. 많이 울 거야. 진짜 울어. 나 대놓고 까거든. 네가 이 대학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가끔씩 장을 몇 번 지질 뻔 하는데 나는 철저하게 현실로 얘기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여자들 많이 울어. 근데 지금 안절부절 못해요. 아, 울지 마. 남자애가 운다. 바로 싸대기야. 이런 새끼가. 입시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사실 내가 좀 과하게 냉정해. 나는 안전지상주의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고 오세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6월, 9월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수능으로 들어온 겁니다. 1번, 2번, 3번은 독서론인데 요거 선생님이 다 다음 주쯤에 아니면 3월 초쯤에 여러분들 독서론 세트 하나 드릴게. 독서론은 금방 풀어요. 다 불러드릴 테니까 구석에 적어서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5, 3일. 나중에 좀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 이거는. 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사회문화 나오죠. 이제 우리 수능 시험지를 이제 볼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합니다.